탄핵소추안 1차 표결 당시 홀로 걸어 들어와 투표함 앞에 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홀로 투표함 앞에 섰을 때 아마 많은 분이 저 정치인 곧 사라지겠구나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낡은 정치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 당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뒤 가장 단단한 보수 텃밭이라던 울산의 시장이 됩니다. 저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왔어요. TK죠. 제가 국민의힘에 있었으면 더 편했겠죠. 사실 국민의힘에 있을 때 선골이었어요.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 딱 들어가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저보고 선배 국회의원들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선배들이 저한테 그때 다 뭐라 했냐면 선배들 말만 잘 듣고 가만히만 있으면 니는 오선하고 국회의장도 그냥 하니까 편하게 선배들만 따라 먹으면 된다. 근데 저는 반대를 했죠. 행사도래 안 합니다. 악수도래 안 합니다. 줄서기 안 합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 임기 한 번 하는 동안에 제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다 끝내놓고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정치를 오래 못할 수도 있어요. 정치가 더 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비겁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보람도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 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싶어 군에 입대했어요. 근데 그 군대가 반란군이 되었어요. 그럼 그 반란군을 따라 계속 움직이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걸까요? 아니면 국가와 국민께 총칼을 들이댄 그 반란군을 벗어나서 그 반란군에 맞서 싸우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제 입장이 딱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이틀 남았습니다. 슬프네. 이틀 남았는데 명함 드릴까요? 빨리 다 써야 돼. 근데 김상욱 TV라는 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김상욱 TV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지역의 현안,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또 댓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또 듣고 보고 피드백이 되면서 이 과정을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수단이 없었다면 얼마나 아찔했을까 싶어요. 요거죠. 그게 굉장히 핫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시위 그 판넬 같은 거 빨간색 판넬도 이제 몸에다 두르시고 저 점퍼를 입고 시위를 했던 이유가 저 당시에 제가 꼭 해야 될 사명이 뭐였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소 8표가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 탄핵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설득할 대상이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때 비상계엄 해제할 때 입었던 옷이에요. 계엄 해제할 때를 생각해서 계엄 해제 동참했던 그분들만큼이라도 같이 해달라라는 호소였습니다. 이게 더 좋아 보인다. 굉장히 이거는 2만 원. 아니 설마. 진짜예요. 모델이 달라가지고 2만 원 내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플라스틱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싸구려 사가지고. 저는 다 괜찮아요. 예. 울산에 지금 보면 예전에 뭐 초용문화재가 좀 컸는데 갑자기 공업축제가 커졌죠. 네. 그리고 문화가 보면 자꾸 80년대 복귀하는 듯한 권위적이고 네.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고립적으로 가는 문화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죠? 청년들은 문화적으로도 더 있기 싫어지는 거죠, 이제. 네. 권위적이고 상명하복인데 있고 싶겠어요? 여기가 그렇죠. 지금 80년대 갔다 있고 싶겠습니까? 떠나버리죠, 더. 김두겸 시장에 이제 정책 이름이 다 비슷해요. 헷갈립니다. 김두겸. 네, 너무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조심해야 되는데 김두겸 시장이 했던 행정 중에 뭐 기업인 흉상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울산현대 FC 그 좌석 색깔을 빨간색으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또 울산 웨일즈라는 야구단을 창단을 했는데 사실 고래하면은 푸르른 바다와 그렇죠. 빨간 고래가 헤엄치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진짜. 그런 파란색이 생각나는데 빨간색으로 다 하고 있어요. 정말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울 수준의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돼요.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일자리도 없고 문화적으로도 거부감이 들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찾기가 힘들고 그리고 즐길 거리도 없고 그러니 청년들이 떠나죠. 지금 일자리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용 일자리가 울산에는 매우 적습니다. 네. 문화, 서비스, 금융, 예술, 교육 관련 일자리가 매우 적습니다. 이게 정주 여건이랑 직결돼요. 그러니 정주 여건이 나빠지는 거죠. 정주 여건이 나빠지니 또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성형 일자리는 좋은가?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네. 왜 안 좋냐면 지금 40대, 50대 남성형 일자리는 좋아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정규직 괜찮죠.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의 일자리는 대부분 정규직이 아닙니다. 급여 수준도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가 열릴 때에 시민들에게 일자리가 먼저 가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 무슨 비자에서 외국 사람들 싸게 다 채워버리고 우리 한국 청년들은 한 2년 채 못 채우고 다 쫓겨나는 이런 형국이니 남성형 일자리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몇 개 있기는 있는데 자 근데 남자 청년들만 있고 여자 청년들이 없으면 남자들이 또 있기 싫죠. 장가 가려고 떠나요. 그럼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사실 이게 총체적 난국입니다.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배려, 정책 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왜 자꾸 우리 미래 세대를 착취하려고 하죠? 저는 여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40대, 50대는 억대 연봉인데 20대는 계약직 2년도 일 못 채우고 나간다. 3천 뭔가 받으면 잘못됐죠. 평균이죠. 근데 일은 누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젊은 층. 이거 착취형 아닌가요? 맞아요. 왜 착취하죠? 올소. 저걸 화가 나는 거예요. 음. 바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제가 사장이 아니라서 제가 함부로 하는데 한계는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방향은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좀 정주 여건과 관련된 여성형 일자리를 좀 많이 늘려야 합니다. 네. 울산에 지금 병원 필요해요. 또 교육시설 더 필요합니다. 문화예술 필요합니다. 자, 문화예술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역의 문화 생태계랑 또 관련이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형 일자리가 많으려면 문화예술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인 거리, 서울로 치면 종로, 대학로, 무슨 소극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5천억짜리 오페라 하우스 짓겠다는 계획은 발표를 했는데 그 흔한 예술인 거리도 제대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뭐 멋진 거 하나 지어 놓으려고만 하고. 예산을 예술인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쓰지 않고 줄 세우고 종속화시키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에 불려가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울산의 문화예술인들은 울산 예총 회장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고 예총 회장님은 시장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러면 시장님과 친한 사람들이 공연 기회를 얻어서 돈 벌고 나머지는 배가 고프고 그러면 거기서 무슨 문화예술을 하겠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도시 떠나고 또 떠나버리는 겁니다. 네, 저는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의원님의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4대 사무선거운동. 사무선거? 저는 사실 김상욱 후보님이 민주당에 오시고 또 울산에 나온다고 해서 이제 됐다. 울산이 진짜 뒤집어지겠다. 울산에 동남풍 바람인가요? 동남풍 바람이 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사무선거를 하신다고 해서 사무선거가 당에서 뭘까? 또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난리였는데 저도 봤는데 네. 예, 사무선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없는 선거 이건 좋습니다. 정책으로 멋있다고 하겠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구태의연한 조직 선거 지향하겠다. 네. 요것도 좋습니다. 김두겸 시장처럼 뭐 그렇게 금섬에 같은 사조직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시민에게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는 유세차 타지 않겠다. 그리고 얼굴 도장 찍기와 형식적인 악수 탈피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유세차 사용도 하지 않고 거리 악수돌이도- 인사도 하시지 않겠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거리에서 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거리 인사는 자, 하는데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 울산에서 민주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민주주의 해내야 합니다. 네. 선거만 한다고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시민 공론의 장을 지키고 시민이 주인되고 시민의 이익을 지켜가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고 그게 민주혁명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혁명을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무선거 운동을 제창했습니다. 네. 다 말리더라고요. 자살행위라고. 자, 첫 번째 네거티브부터 사실 여러분들 지방선거 하면 어떤 거 생각나요? 막 서로 욕하는 거 생각나잖아. 그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선거에서 욕하는 건 제일 좋은 공격이자 방어수단이에요. 제가 네거티브 안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대도 그럼 네거티브 안 할게요라고 하지 않아요. 더 심하게 네거티브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포 안 쏜다고 했잖아요. 마음 놓고 공수하는 거지 이제.
그리고 거기는 전문입니다. 네거티브 전문이죠. 네. 뭐 조작 이런 거 전문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네거티브 안 한다. 사실 네거티브 하면 제가 제일 잘해요. 변호사 출신이고 울산에서 엄청 큰 규모의 로펌을 운영을 했었는데 별별 네. 걸 다 알고 있죠. 네. 근데도 네거티브 안 합니다라고 선언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그 뜻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어떠셨습니까?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 때에 뭐 말로 다 표현도 못하죠. 대장동, 뭐 성남 국제 마피아, 무슨 김부선 말도 안 되는 조작과 네거티브에 근데 대응도 안 하세요. 대응도 안 하시고 정책 얘기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민 공론의 장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선거라는 곳에서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현재의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이야기하는 시민 이익 중심의 정책, 선거 공론의 장을 지킨다. 이게 민주주의의 본령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하는 게 저한테 유리하겠으나 사실 네거티브 하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저쪽에. 근데 네거티브 안 합니다. 네. 정책 비판, 정책 대안, 네. 오로지 정책 이야기만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조직선거 안 한다고 한 겁니다. 뭐냐 하면 조직선거 하면 어떻게 되죠? 줄 세우기 하게 되죠. 아니요. 그냥 오나요? 자리 약속, 이권 약속 있어야 사람이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기득권의 시작이 됩니다. 또 다른 반민주입니다. 또 다른 반시민입니다. 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기득권의 이익을 또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0명씩 모여서 뭐 하죠? 상대방 후보 욕만 합니다. 네거티브 전략을 또 네. 해요. 그래서 거대 조직 선거와 네거티브 선거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안 하겠습니다. 물론 돕는 사람은 필요하죠. 실무 캠프는 필요합니다. 네. 정책 관련된 그죠? 실무 캠프는 필요하죠. 정책 관련된 실무 캠프와 함께 실무적인 것들만 하고 세과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켜가고 있고요. 개인 유세차 안 쓰겠다는 것도 저는 선거에서 유세차라고 하는 것 예전 뭐 그 생각합니다. 나를 과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 가는 것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세차를 타고 나를 자랑하는 순간에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사라집니다. 반대로 발로 다니고 현장을 다니면서 시민들과 대화를 하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지금 울산에 병무청이 없어요. 또 주택보증공사 허그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만들자. 못 만들면 임시 방편이라도 대책을 찾자고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시민들 발로 다니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네. 그래도 유세차를 타고 돌아다녀야지 더 많은 곳을 돌 수가 있고 사실 걸어서 다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울산에서 이 울산 민주당이 험지잖아요. 험지. 그러면 유세차 한 번 다녀가면 아 그래도 내 편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근데 민주당만 없이 국힘 뭐 다른 당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맞는 민주당만 말이에요. 없으면 좀 맞아요. 소외감이 들고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국민 세금 아끼고 싶었어요. 유세차도 세금이에요, 사실. 뭐냐 하면 제 돈 쓰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선거비 보존을 받거든요. 네. 제가 유세차 안 쓰는 것만 해서 아끼는 세금이 얼추 한 3억 원 될걸요? 우리 혈세를 아끼고 싶었습니다. 너무 아까운 돈 아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유세차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에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기초 구의원님들 하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더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도 그분들이 시장님이 네. 유세차 타고 와서 지원 유세 한번 해주시면 그리고 제가 꼭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하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네. 뭐냐면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르다. 선거 때부터 우리는 민주적이고 청렴하고 유능하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요란하고 겁박만 줄 뿐이지. 구태 정치 우리 민주당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분명히 다르다. 선거 때부터 다르다. 우리는 유능함으로 승부하고 청렴함으로 승부하고 시민이익 중심의 민주주의로 승부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 경선하기 전부터 이걸 먼저 걸었어요. 네. 이걸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또 시민들께 접근할 루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TV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이걸로 승부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리 인사는 한다는 거죠, 의원님? 거리 인사를 하죠. 근데 좀 차이는 두고 싶어요. 뭐냐 하면 선거 때 후보자들 보면 그냥 인사만 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뭘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올라오는 것도 봐도 밥 먹고 인사하는 것만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정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체적 실행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최소한 인사는 해야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일하는 모습, 또 일할 준비하는 모습으로 시민들께 진짜 신뢰를 받는 것이 우리 민주당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김상욱 TV 가보면 일하는 것만 잔뜩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진짜 신뢰로 한번 승부 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과는 다르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르다. 더 유능하고 더 청렴하다. 이걸 반드시 근데 각인시키고 이걸로 시민혁명 이기고 솔직히 싶습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걱정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김상호 후보님, 저는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울산 시민들을 만났으면 좋겠는 게 김두겸 후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내란 세력 다 싫어합니다. 근데 김두겸 후보 한번 만나고 오면 귀엽대요. 이해는 안 되지만 좀 귀엽다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상호 후보님도 미디어에 비친 노출되는 모습보다 실제로 만나니까 좀 더 귀여우시고 더 호감형인데 이 김상호 후보님을 울산 시민들이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신술을 써서 다다다다다다. 근데 저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시민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예요. 네. 저는 뭐 제가 사실 시민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진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만나고 제가 무슨 방법을 다 써서라도 당선이 그쵸.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가 저는. 뭐 돈을 더 벌고 싶었으면 그냥 변호사를 했겠죠.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도 변호사를 하면 돼요. 굳이 이렇게 뭐 12.3 내란 목숨 걸어가면서 했던 이유는 시민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지역구에 제일 먼저 했던 일성이 행사돌이 안 합니다. 악수돌이 안 합니다. 줄서기 안 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단 반나절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또 기회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높은 우리 시민들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노벨평화상 후보입니다. 네. 12.3 내란을 진압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진정성을 믿기 때문에 이번 시장 선거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뭐 자리 욕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네. 시민들께 봉사하고 싶고 제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모습, 일할 준비하는 모습에 더 집중하고 싶고 선거운동도 그 연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울산에 동네 다니면서 김상욱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한번 봐주세요. 동네 다니면서 고민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이 저는 일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냐면 나중에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소통하고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걸 평가하실 수 있다고 믿고요. 시민 믿고 4대 선거운동 개혁 울산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걱정되니까 저도 필요하다면 다음에 지원 요새 한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원 유세가 저는 유세차가 없어서 시민들 같이 만나러 다니는 게 지원 유세입니다. 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울산 남구가 후보님의 지금 지역구가 네. 국민의힘에서는 좋은 땅이잖아요. 사실은 가만히만 그쵸. 있으면 삼선을 하는 곳인데 삼선이 아니죠. 완전히 장난 아니었지. 저 국민의힘 있을 때 선거리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쉬운 길을 버리고 이 어려운 길을 택한 걸 후회하지는 않으시는지. 전혀 후회하지 않죠. 저는 뭐 정치를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고 봅니다. 네. 그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에 선배 정치인들에게 제일 자주 했던 말이 네. 정치 왜 하십니까? 네. 이거였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이 없으면 틀리죠. 돈 벌고 싶으면 사업해야죠. 칭찬받고 싶으면 봉사활동 해야죠. 그죠? 네. 정치한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때론 내 목숨도 위협받고 또 욕 들어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억울함도 감수하면서 왜 하는가요 그럼?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돈 때문에 한다? 대접받으니까 한다? 그런 사람 정치하면 안 돼요. 그죠?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있었으면 더 편했겠죠. 사실 국민의힘에 있을 때 선골이었어요.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 딱 들어가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저보고 선배 국회의원들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요. 부러워하냐면 저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왔어요. TK죠. 네. 근데 TK에서 국회의원 하면 별게 아닌데 네. 굳이 TK에서 안 하고 PK를 넘어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이제 PK 국민의힘 최연소 그 PK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역구가 PK에서 가장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에요. 네. 초강세 지역. 네. 그래서 선배들이 저한테 그때 다 뭐라 했냐면 선배들 말만 잘 듣고 가만히만 있으면 니는 오선하고 국회의장도 그냥 하니까 편하게 선배들만 따라 먹으면 된다. 네.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했냐면 일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행사 가고 악수하고 다니고 줄만 잘 서면 된다. 근데 저는 반대로 했죠. 행사도리 안 합니다. 악수도리 안 합니다. 줄서기 안 합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 임기 한 번 하는 동안에 제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다 끝내놓고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려 선배들한테 정치 왜 하십니까? 왜 오래 하려고 하는 정치가 뭐 필요합니까? 하루를 하더라도 부끄럽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 제게는 지금 민주당에서의 생활은 참 감사하죠.